사랑을 나누는 동안 여자의 그곳이 촉촉하게 젖어진다고요? 그 촉촉함이 다 똑같은 건 아니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누다 보면은요, 침대 시트가 흥건하게 젖어오는 경우 어쩌다가 가끔씩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흥건히 젖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와, 엄청나게 흥분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또는요, 이게 뭐지? 혹시 오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여성은요, 사랑을 나눌 때마다 본인은 너무너무 무엇인가 많이 분출이 돼서요, 사랑 나누고 난 이후에는 꼭 침대 시트를 빨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소연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흠뻑 젖는다라고 말하는 이런 여성들이 그리 흔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성들의 아랫도리에서 액체가 흐르는 게 다 매번 나올 때마다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오늘은 여성 그곳에서 나오는 액체에 관해서 싹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성의 그곳이 젖는다 라고 할 때 그 젖는 것의 가장 기본이 윤활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이 윤활액은요, 여성들이 흥분하게 되면 질 안쪽에서 스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요, 투명하기도 하고요, 약간 휘면서 미끈미끈하게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이 윤활액의 가장 큰 장점은요,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때 여성들이 아프지 않도록 미끈미끈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여성들 중에는 이 윤활액이 아주 많이 나오는 여성도 있고요, 잘 안 나오는 여성도 있습니다. 많이 나왔다고 해서 흥분이 아주 더 많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어쩌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이라고 하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나온 날은 덜어는 한 번씩 닦고 난 다음에 사랑을 나눠야 좋겠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날의 스트레스나 혹은 그날의 컨디션, 또 덜어는 호르몬의 관계 때문에 적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흥분이 덜 됐나? 왜 이렇지?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그래? 라고 물어보시는 건 어쩌면 여성에게 예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조금 그 윤활액이 덜 나와가지고 좀 안 될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폐경이 되고 난 이후의 여성들에게는 점점 그 윤활액이 적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왜 이거밖에 안 나와? 라고 뭐라고 하소연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러브젤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선물해 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윤활액은 그날의 컨디션과 아니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사랑을 나눌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아주 드물게는요, 여성들에게도 그 사정액이라는 게 소량으로 조금씩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사정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은요, 남성들이 이렇게 쏟아내는 것처럼 마구마구 액체가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여성들의 사정은 그저 아주 소량으로 조금 내비치는 정도인데요, 그것도 모든 여성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나오는 여성도 있고 안 나오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사정을 한다고 해서요, 사정하는 여성들은 무척 잘 느끼고 또는요 아주 건강한 여성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정을 안 한다고 해서 안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그거를 한다고 해서 아주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본인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건데요, 만약 사랑을 나누고 나면 뭔가 사정을 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또 그게 보여질 정도의 여성이라면 어쩌면 전혀 안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축복받고 나는 이렇게 이런 것도 남성들처럼 나와 라고 자랑을 할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모든 여성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 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들의 사정이라고 하는 요 액체는요, 약간 뿌연 색깔로요, 그저 몇 방울 정도 요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했다고 해서 와 대단하다 이것도 아니고요, 안 했다고 해서 에이 이것도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오후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오후키라는 말은 일본 말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적당하게 적절히 표현할 뭔가가 없어서 그냥 시오후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스커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간혹 야한 영상에서 여자들이 막 극도로 흥분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를 때 그 다음에 샥 하고 뭔가 쏟아내는 그런 장면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야한 영상에서 표현을 여자가 뭔가 줄줄이 샥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상 이렇게 여성들이 뿜어져 나올 때는요, 정말 물처럼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요,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도중에 쏟아져 나오는 이 물은 실상 알고 보면 방광에서 나온 희석된 소변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상태는요, 실수로 소변을 싸는 것도 아니고요, 또 더럽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저 성적 흥분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반사 반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딱 꼬집어 오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오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여성이 사랑을 하고 나면 꼭 시트가 흠뻑 젖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여성이 바로 이 시오후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랑 나눌 때마다 경험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그 여성 입장에서는 매번 빨아야 되니까 사실 무척 귀찮기도 하고요, 불편한 게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여성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어후키를 하는 여성들을 남성들이 혹시 보면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와, 엄청나게 좋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거나요, 또는 내 기술이 역시 대단해, 그러니까 여자를 이렇게 많이 속된 말로 싸게 만들지 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이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어후키를 경험하는 여성들은요, 남성들의 기술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저 그냥 신체적인 구조나 그 다음에 자극해주는 위치, 또는 방광의 상태에 따라서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더 많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요, 시어후키를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그날 밤에 사랑이 아주 안 좋았다라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뭐 윤활액이니 사정액이니 시어후키니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어쩌면 훨씬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젊을 때처럼 몸이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중년 이후의 사랑은 어떤 결과를 확실하게 내기보단 결과를 내기까지의 과정을 즐기면서 사랑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두 사람의 관계도 더 돈독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요, 또 상대방의 느낌이 어땠나라는 이야기, 본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자주 나누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지내면 더 행복한 중년 이후의 삶이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남성이든 여성이든요, 사람은 누구나 모두가 다 각자에 맞는 본인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도 각자가 모두 다 다를 텐데요, 오늘은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때 유달리 그 잠자리에 사랑을 잘하는 여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게다가요, 이렇게 밤에 사랑을 잘하는 그런 여성들은 묘하게 어떤 그 느낌부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남성분들이 뭐라고 딱 꼬집어 딱히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 잘하는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고 나면 뭔가 느낌이 다른 그 느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잠자리를 유달리 잘하는 여자들에게서 풍기는 그 묘한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달리 특별하게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요. 뭔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나면은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그런 여성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남자들이 말로 뭐라고 딱 꼬집어서 요럴 때 요렇게 잘하더라 라는 그 표현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몸으로 분명히 느껴지면서 정말 잘하는 여자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정말 잠자리를 잘하는 여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여성들이 잠자리에서 어떻게 했을 때 와, 정말 잘하는 여성이구나 라는 거를 딱 잘라 입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남성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잠자리 잘하는 여성들의 특징에 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몸과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해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이요, 자기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반응 같은 거를요,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현해냅니다. 부끄러워서 그 나타나는 그 느낌을 숨기지도 않고요. 또 공연히 과하게 연기하면서 과한 표정을 짓지도 않고요. 있는 그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어딘가 살짝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대로 표현을 잘하는 여성들이 정말 그 잠자리를 잘하는 여성 중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본인의 그 좋은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여성의 반응을 보면서 남성이 열심히 뭐라 그럴까요? 애무나 아니면은 공격적으로 나누는 그 왔다 갔다 왕복 운동 같은 거를 할 때 여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본인이 본인을 믿으면서 여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꼬다른 보릿자락처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저 그냥 뻑하니 누워갖고 네 맘대로 해봐 하면서 이러고 누워있는 여성이라면 정말 그야말로 속된 말로 맛대가리 없는 여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좋기 위해서는요, 여성은 여성대로 본인의 몸에 느껴지는 그 표현들을 있는 그대로 하면서 더러는 싫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자기 몸에 느껴지는 그 표현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여성이 진짜 잠자리를 잘하는 여성 중에 여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 남성을 잘 관찰하고 상대 남성의 반응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배려심도 있고 상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양보도 할 줄 알고 관찰할 줄 알고 그런 여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감 능력이 있는 여성들은 잠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를 잘 관찰하고 상대의 변화를 아주 센스 있게 잘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남성의 숨소리가 변했다든지 아니면 몸의 어떤 변화를 갖고 있든지 혹은 남성이 해주는 그 손놀림의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것들, 이러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잘 관찰하면서요, 상대의 변화를 본인이 잘 읽어냅니다. 예를 들면 상대 남성이 뭐 어떻게 했을 때 반응이 조금 더 오는지, 아니면 여성 입장에서 본인이 어떤 제스처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남성이 조금 다르게 또 상황을 바꾸면서 사랑에 열중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캐치를 잘 해내서 사랑이 아주 그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 순간을 잘 넘어가고 끊김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여성이 리드를 잘하는 건데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변화를 주면서 남성에 이끌려 가는 것 같지만 여성 나름대로 또 리드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여성, 이런 여성들이 정말 잠자리를 잘하는 여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짧게 요약하자면요, 남성이 사랑을 할 때 너무 힘들지 않게 여성이 알아서 요렇게 저렇게 살살살살 리드를 잘한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센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요, 상대를 느끼려고 하는 그 관심이나 태도 같은 거에서 이런 능력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잠자리를 정말 잘하는 여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본인이 덜어는 주도할 줄도 알고요, 혹은 가끔은 또 그저 그냥 내맡길 줄도 아는 여성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여성들 특징 중에 하나가요, 항상 적극적인 것도 아닙니다. 덜어는 본인이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나가기도 하지만요, 또 덜어는요, 날 잡아 잡소유 이러면서 그저 모든 걸 다 내맡길 줄도 아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아주 묘하게도 남성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여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덜어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가끔씩은 이거 내가 다 해야 되나 하는 마음에 약간 마음의 부담도 되고요. 또 오늘은 또 어떻게 내가 혼자서 다 해야 되지 걱정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남성들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여성이 알아서 그 순간을 딱 리드하면서 아주 남성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사랑을 나누는 그 동안 남성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이끌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는 그런 여성이 잠자리를 잘 하는 여성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말보다 중요한 표현을 잘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씩은요, 사랑을 나누는 도중에 야한 말도 나눠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아주 노골적으로 야한 말을 꼭 해야만 그날의 분위기가 확 사는 건 아닙니다. 말은 하지 않더라도요, 눈빛 하나, 손놀림 하나, 숨소리 하나의 어떤 표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그 표현을 하는 게 어쩌면 10마디의 말보다 더 큰 효과와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잠자리를 잘하는 여성들은 이런 숨소리나 혹은 감정, 눈 마주침 이런 것들을요, 본능적으로 정말 잘하는 여성들입니다. 이런 거를 잘 해내는 여성들을 그 잠자리 순간 사랑을 나누면서 바라볼 때 남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여성들이 왜 안 이뻐 보이겠습니까? 평상시보다 훨씬 더 예뻐 보이기 때문에 그날의 사랑은 더욱더 짜릿하고 자극이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잠자리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요,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저 그 순간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잘 이끌어낸다라는 뜻입니다. 더러 가끔은 남성이 기분 나빠지지 말라고 본인이 좋지도 않으면서 좋다고 막 좋은 척 할딱거리면서 연기하는 여성들도 있는데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거짓이 아닌 진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하는 거, 이런 여성들이 정말로 잠자리를 잘하는 여성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말씀드리면은요,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여성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건 어느 정도 표현하고요, 싫은 건 싫다라고 표현할 줄 아는 여성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가슴을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 강도로 얼마만큼 해줘 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여성, 이런 여성들이 정말로 잠자리를 잘하는 개방되어 있는 여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성이 잠자리를 정말 잘한다라는 거는요, 특별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잘 열어서 어루만지고 그것을 채워 넣을 줄 아는 여성이 잠자리를 잘하는 여성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려봅니다. 네,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순간 그저 자기의 감정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하면서 해치우기보다는요, 한 번을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기왕이면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시는 게 더 많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행복은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10년 후, 5년 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이 순간 여기에 우리의 행복은 남겨져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0대 초반쯤 되는 어떤 남성이요, 아주 이른 새벽에 교회에 기도를 하려고 나갔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보니 너무나 이른 새벽이라 그런가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온통 예배당 안에는 본인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졌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지요.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본인의 있는 속마음을 꺼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저는 남자도 아닙니까? 아내는 저를 찾지 않습니다. 밤마다 저는 외로움에 혼자서 잠이 들어야 됩니다. 라면서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그 기도는 그만 커다란 음성으로 나왔고 그 음성은 떨림으로 나왔고 울부짖음으로 변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 남성이 특별히 뭐 이상이 있는 남성도 아니었고요. 말수도 적고 그저 평범한 남성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예배당 안에 있었나 봅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기도드렸던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었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그 사람 부부관계가 끝났대. 잠자리 같은 건 그 남자가 되지도 않는데 라면서 이렇게 소문이 번져 나갔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교인 중에 어떤 분은 그냥 걱정이 돼서 부부관계가 좋은 줄 알았더니 남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보네 라고 시작됐던 이야기는 온통 사람들에게 다 전달이 되었고 그 이후로 그 남성은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게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단점이나 나의 비밀 또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암만 친한 친구라도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요. 여자들보다 남성분들이 더 감추고 본인만 알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 60살이 넘어가면 절대로 남한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잠자리가 잘 안 되는 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정말 웬만하면 나를 정말 아껴주는 한두 사람 이외에는 누구한테도 술 같은 거 마시다가 농담처럼 한두 마디로 나는 그 잘 안 돼 이런 이야기는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남자들끼리라 더 이해를 많이 해줄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에이 잘 되겠지 순간적으로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남자들이 내심 속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놈 저거 다 끝났네. 쟤는 나보다 한 수 아래네. 나는 아직도 잘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조금 상대방을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있지요. 아침에 텐트가 치지 않는 남성에게는 돈도 빌려주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남성으로서 끝난 남성은 다른 모든 것들도 잘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웬만하면 나는 잘 안 돼.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이런 이야기 친구들한테 의논하지 마시고요. 정말 속상하고 뭔가 잘 안 된다 싶으시면은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전문가와 의논하고 치료하고 상의하십시오. 겉으로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끝났군 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내와 사이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부 이야기는요. 부부만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이야기를 바깥에 나가서 하소연 같은 걸 하시면은요. 요게 조금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인이 이렇고 이래.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어. 뭐 잘 안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앞에서는 무조건 친구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 생각하기로는 본인도 문제가 있지. 지도 문제가 있으니까 부부관계가 그렇지 하면서 화살을 말한 본인한테도 돌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문제는 두 사람이 가장 잘 아니까 둘이 해결하려고 하셔야지요. 바깥에서 누군가와 의논하면서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궁리하는 건 별로 현명한 처신이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게다가 부인에 관한 불만을 바깥에 나가서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게 되면은요, 언젠가 그 이야기가 부인한테 들어갑니다. 그러면 듣는 부인 기분 대략 더 나빠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바깥에서 이야기하기보단 둘이 해결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노후 준비가 난 하나도 안 됐어 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통 나 노후 준비가 안 됐어, 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들을 때는 아유 큰일이다, 걱정이다, 어떻게 하면 좋아, 해결책이 있겠지 라고 좋게 이야기를 해줍니다만, 그러다가 점점 조금씩 상대를 거리를 두고요,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거나 노후 준비가 되지 않다거나 이런 얘기를 친구한테 해줘봤자 친구가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약점만 잡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게 훨씬 현명한 처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나는 어디가 아프고 뭐 안 좋은 거를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 그 앞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겠지만, 그 정도는 나도 아파, 뭐 너만 그러니 나도 그렇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서 자꾸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부담스럽고요, 만나자라는 말 하기가 싫어집니다. 만나봤자 맨날 어디가 안 좋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고 싶겠습니까? 또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되니까 뭔가 조금 마음에 부담도 되고 우울해지고 그래져서 거리를 두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한테 하소연할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것도 치료해 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병원을 다니고 또 집에서 음식 같은 거 잘 조절하시고 이렇게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요, 친한 친구일지라도 말씀드리면 안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60 이후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자꾸 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만나면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뭐 예전에 행복했던 이야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 순간 행복한 그런 거를 찾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 더욱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말로 안 좋고 힘든 게 있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좋지 않나라는 말씀 더불어서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늘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